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임진국입니다. 2024 ICT 10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10대 이슈는 2008년도부터 매년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디지털 산업이 향후 1, 2년 내에 단기적으로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할 어떤 쟁점이나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미리 좀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매년 오늘과 같은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준비한 ICT 10대 이슈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곳에 AI 경량화로 실현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성능 혁신의 주역을 찾다. 세 번째, 모빌리티 자율행동체가 온다. 네 번째, 콘텐츠 AI 날개를 단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다섯 번째, 디지털 라이프 일상에 스며드는 앰비언트 디지털. 여섯 번째, 네트워크 오픈랜으로 판이 바뀐다. 일곱 번째, SDX 디지털이 소프트웨어로 재정이 된다. 여덟 번째, 안전 위기의 일상화 디지털로 대비한다. 아홉 번째, 패권 경쟁 기술 안보 모두를 점검하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디지털 심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 이상 10가지를 내년도 저희가 준비한 10대 이슈로 꼽아보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의 하강 국면과 함께 디지털 혁신이 본격적인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혁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ICT 10대 이슈는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 디지털 혁신이 일상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지를 찾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곳에 AI 경량화로 실현한다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올해 디지털 산업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만큼 그 파괴력이 막강했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지적 역량이 사람의 수준에 근접하는 보명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7년 전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인공지능의 이력을 모든 사람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는 전문가만의 제한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 등장한 이런 생성형 AI는 과거와 달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로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용성이 증명되며 인공지능의 가치가 전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초고대 AI가 모델 경쟁부터 서비스 경쟁까지 확전되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승자를 가르는, 옥석을 가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선도 기업은 올해 집중했던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라 멀티모달로 초고대 AI의 성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며,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별 특화 분야에서의 초고대 AI가 등장하며 초고대 AI 모델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초고대 AI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가 다양한 유통과 의료, 광고, 교육 분야에 활용이 되면서 이러한 서비스 속에서 인공지능의 성능 경쟁이 확산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가볍지만 똑똑하게 AI의 경량화, SLM이라는 AI 경량화에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등장한 초거대 AI는 막대한 운영 비용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함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과 고성능이라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매개 변수의 양적인 증가가 반드시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검증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개 변수의 축소라든지 소량 데이터 학습과 같이 인공지능의 경량화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핵심적인 이슈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성능 혁신의 주역을 찾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앞서서도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은 막중합니다. 이런 반도체는 1990년대 PC와 인터넷 시대 그리고 2000년대 모바일 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고 다시 한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제도에게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의 병렬 연산을 처리하는 GPU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메모리 산업 또한 코로나 이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침체 상황에 머무르고 있었지만은 HBM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은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GPU가 NPU가 공존하며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학습과 추론 영역에서 고성능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GPU의 경쟁력과 이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아주 특화된 영역에서 추론 영역을 담당하는 NPU가 GPU가 담당하지 못한 영역에서 경쟁력과 시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런 NPU와 GPU가 공존하는 AI 반도체의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하나 반도체 혁신에서 새로운 해법 그리고 혁신의 한 축으로 이종 집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디바이스의 소형화와 함께 AI 연산에 대한 요구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또한 여러 가지 기능과 고성능, 소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의 법칙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의 급진전을 보이기에는 난이도나 비용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기능과 고집적화 기술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한 축으로 부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GPU와 CPU, 메모리가 같은 다양한 이종 칩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최적 성능을 구현하는 것과 함께 반도체의 수요를 높여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세 번째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제목은 자율행동체가 온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2차 전지로 대표되는 배터리 산업의 혁신과 함께 충전 인프라의 확산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전기 전동화로 바꾸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전성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전동화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화 기술이 결합이 되며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율행동체로 진화될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감각기관을 대체하는 센서가 결합된 자율화 무인화는 자율자동차, UAM, 그리고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의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런 디바이스가 움직이는 산업 공간에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공유경제의 출현과 같이 산업이나 경제, 사회 인프라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구 산업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새로운 제도의 규범의 마련 그리고 안전성 검증과 같이 사회적 수용성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이 되며 모빌리티 산업 혁신의 핵심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휴머노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로봇은 사람이 정해준 프로그래밍대로만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가학습을 통해 사람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스스로 움직이면서 체득한 행동지능을 통해 사람처럼 움직이는 시대로 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휴머노이드의 진화는 사람과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세상을 만들면서 일상과 산업 영역에서 그 활용도를 높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콘텐츠 분야입니다. 제목을 AI 날개를 단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과거의 콘텐츠는 전문가만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UCC나 SNS의 확산에 따라서 우리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의 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는 이런 콘텐츠의 생산 비용이나 생산 기술의 한계를 완화시키면서 콘텐츠의 제작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생성형 AI가 방송과 OTT 산업에서 지각 변동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지상파나 IPTV, OTT의 경우 시청률이나 가입자 수, 오리지널 콘텐츠가 그 경쟁력의 핵심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방송 산업은 개방형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품질과 AI의 활용 역량으로 경쟁하는 개방형 크리에이터 산업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스스로 대본을 기획하고 디지털 휴먼과 같이 사람의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사람의 수작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은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이런 AI의 활용 역량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AI와 XR이 그간 침체 상황에 침체 상황에 머물러 있던 메타버스의 제도역의 엔진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실제감과 상호 운용성, 동시성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결합해야 되는 완성체를 이루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아직까지 메타버스 산업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생성형 AI 등장은 콘텐츠의 제작 비용과 시간의 절감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진화시키면서 킬러 콘텐츠의 등장을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되고 있는 XR 기계 보급은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과 디지털, 사람과 사람이 더욱더 편리하고 쉽게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AI와 XR이 다시 한번 메타버스 산업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라이프입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앰비언트 디지털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네트워크의 어떤 미래를 예견하면서 유비쿼터스 시대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물과 공기와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바야흐로 초연결이 실현되면서 지금의 시대가 바로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9배가 넘는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물려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네트워크의 연결을 넘어서 디바이스 간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은 사람을 이해하는 앰비언트 디지털 시대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의 환경이 사람이 인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알아서 예측해서 제공하는 일상에 스며드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러한 변화는 일상 속 그리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서비스되고 있는 AI 서비스의 대부분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이나 서비스의 지연 가능성, 보안에 대한 취약성이라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의 소형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경량화로 소형 디바이스에 대한 AI 적용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한 AI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만큼 성능이 우수하지는 않지만은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클라우드보다 안전하고 끊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AI는 앰비언트 디지털 시대, 사람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확실한 매개체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오픈랜으로 판이 바뀐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음성과 문자, 데이터, 스트리밍, 그리고 최근에 융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통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5G도 전 세계 이용률이 올해 초 30%를 넘어서면서 이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서의 약간 구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확장하는 오픈넷 네트워크의 주류에 도전한다라고 잡아봤는데, 그간 네트워크 산업은, 지금 현재 네트워크 산업은 통신 장비를 제조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폐쇄적인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장비에 종속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고, 이런 어떤 통신 서비스의 성능 개선이 있을 때마다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비용
구조가 여전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되고 있는 기술이 오픈랜입니다. 오픈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와 서비스 기반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장비가 호환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의 혁신만으로도 통신 서비스의 성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시장에서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업과 새롭게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내년 이후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네트워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우리 산업에게 있어서 세계 시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주 인터넷과 양자 인터넷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또한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외소 통신 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의 경우 스페이스X와 아마존 온앱과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B2C까지 확대되지는 않겠지만은 그간 지상망 중심으로 서비스되던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우주 공간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서비스가 B2B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시장에서의 경쟁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전자기 시대에서 양자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양자 기술이 있지만은 양자 인터넷 기술의 시장 형성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인터넷 기술 중 양자 암호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통신 시장에서의 어떤 서비스 경쟁, 선전 경쟁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SDX, 디지털이 소프트웨어로 재정이 된다. 최근 올해 주목할 만한 기업 몇 개를 꼽으라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테슬라나 MS, 엔비디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도조, 그리고 MS 같은 경우는 올해 오픈 AI부터 채택한 챗GPT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난 시총 순위와 같이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과거 콘텐츠나 서비스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독자적인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비와 부품 그리고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성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의 시대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S의 아이폰의 iOS를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M1, M2 칩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도조 시스템으로 그 반도체 생태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반도체의 성능을 경쟁할 뿐만 아니라 다제품의 성능과 서비스를 최적화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자사 중심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쿠다는 그 소프트웨어 파워를 통해 GPU라는 반도체의 강점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기점이 되고 있고, 테슬라 또한 도조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FSD라는 자율주행 시스템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는 과거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분품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의 성능과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랜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의 판을 바꾸는 핵심적인 기술이 되고 있고,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앞으로의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의 혁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안전 위기의 일상화, 디지털로 대비하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수나 재난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속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의 속도 또한 더욱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전, 건강의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초고령화 시대의 어떤 새로운 건강에 대한 이슈 부상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가
과거의 보조적인 수단을 넘어 메인 파트너로서 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 정보의 기록이나 생체 정보의 수집과 같은 경우에 머물렀지만은 최근에는 선제적인 예방과 진단,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어떤 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미래의 질병 발생을 예측한다는 거나 AI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질병에 대한 선제적 진단은 이미 가시화돼서 활용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중독질환에 있어서 디지털 치료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안전과 신뢰의 키가 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일상화되는, 위험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ESG를 대표하는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다양한 재난재해 대응이라든지 디지털을 활용한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는 디지털을 활용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자체의 안전과 디지털의 저전력화도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디지털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혁신에 있어서 안전은 중요한 요소로 부상이 될 것이고, 디지털의 저전력화, 데이터 센터의 저전력화도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할 것입니다. 다음 9번째입니다. 패권 경쟁이고요. 기술과 안보 모두를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조금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최근에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방의 변수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강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장기화 국면에 진입하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또한 확산 국면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패권 경쟁은 초격차와 기술 자립 간의 어떤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 견제와 통제를 바탕으로 초격차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인공지능, 네트워크, 반도체 분야에서 막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 자립에 성공하고자 하는 중국 간의 한판 기술 혁신을 중심에 둔 대결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대결 구조는 양쪽 진영 간의 대결로 더욱더 확산되는 측면을 보일 겁니다. 이러한 진영 간의 확산은 지금 세계가 하나로 표준화된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어 오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기술 표준의 이원화나 디지털 산업 생태계 이원화와 같은 그러한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장에 있어서도 디지털은 미래의 전장의 승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전통적인 전쟁이 육해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전장은 심리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탈취와 가짜 뉴스 같은 정보 심리전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전장의 양상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자연화 무인화 경향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의 지휘 통제 체계 또한 과거의 중앙 집권화된 일원화된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아주 다양한 변수의 전략 자산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자이크 전의 양상으로 변화를 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심화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입니다. 디지털이 주는 생산성의 향상과 편익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이 유발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체나 디지털로 인한 신구 산업 간의 갈등, 그리고 기술의 오남용 문제, 그리고 디지털이 어떤 기술 권력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의 독과점이라는 새로운 문제 또한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발생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은 혁신에 신뢰를 더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며 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초거대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AI의 환각 효과, 그리고 편향된 알고리즘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고 있고, 최근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어려운 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디지털이 과거에는 기술 중심의 혁신만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의 혁신은 신뢰를
신뢰라는 균형감을 맞춰 나가면서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 가능한 AI 그리고 공정한 AI와 같은 기술 혁신과 함께 AI 기술에 대한 워터마크나 진입 판단 기술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심화에 따른 룰세터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디지털이 바꾸는 혁신과 변화의 양상 속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제 최근 들어서 국제적인 공감을 얻고 있고 글로벌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디지털 신질서는 추상적인 규범과 질서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제화나 기술 표준화 그리고 기술 무역 장벽과 같은 통상 질서로 구체화되면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더욱더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 내에 저희가 설명을 다 하다 보니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가오는 2024년은 우리가 그리던 디지털의 미래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혁신하고 상호 결합이 되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로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 그리고 산업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디지털 스며들면서 우리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전환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심화 시대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는 모든 디지털 혁신의 가치나 다른 경쟁력을 제정해야 하는 핵심으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은 신뢰나 안전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경쟁의 요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우리 디지털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의 모범국가, 디지털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발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